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스터리 드론이 17일 동안 미국 군사기지를 휩쓸었다. 펜타곤은 당황했다. 그리고 억만장자들이 새로운 반깨어난 대학을 후원하다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바탕으로 미스터리한 드론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를 휩쓴 미확인 드론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펜타곤이 당황할 만큼 드론의 정체는 물론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미국 버지니아주에 위치한 랭글리 공군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랭글리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 중 하나로 특히 F-22 랩터와 같은 최첨단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지 상공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드론들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드론이 목격된 시점부터 약 17일 동안 매일같이 드론들이 황혼 무렵에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 드론들은 크기와 속도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드론은 3000에서 4000피트 고도에서 비행하며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날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드론들은 버지니아주 랭글리 기지에서 출발해 체서피크만을 건너 노퍽 해군 기지까지 비행했습니다. 노퍽 해군 기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군항으로 이곳에는 해군 특수부대인 실팀6의 본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서 미확인 드론이 비행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었죠. 공군 측은 매일 밤 드론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들의 동선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경로로 움직였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드론의 출현은 조기 경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큰 문제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드론들이 단순히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의도가 있는 드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의심했죠. 하지만 이 드론들을 격추하는 것은 연방법에 저촉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드론을 격추하려면 그 드론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펜타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안받았지만 모두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신호를 통해 드론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방해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이 방법은 지역의 와이파이 네트워크나 긴급 전화 시스템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지향성 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해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안도 제안되었지만 상용 항공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 드론들은 거의 한 달 동안 모습을 보였고 마지막 드론이 나타난 것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드론은 사라졌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 한 남성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중국 국적의 FENGY UNC라는 사람으로 군사시설 근처에서 드론을 조종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중국 정부와 연관이 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간첩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드론 기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드론의 배후가 정확히 누구였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드론 사건은 단순한 취미용 드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줍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군사기지와 같은 중요한 시설, 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알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학 설립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억만장자들이 텍사스주에 새로운 대학교를 후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대학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 없는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신생대학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학교는 오스틴 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텍사스주에 위치한 신생대학으로 기존 명문 대학들에 실망한 억만장자들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이 지나치게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고 다양한 관점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더 자유롭고 이념적 균형이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자 이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후원자로는 투자자 제프 S, 부동산 개발자 할런 크로, 투자자 램비엘 AVAT IK 등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설립 초기부터 약 2억 달러를 모금했으며 예스는 3,5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큰 금액의 기부는 동문이 없는 작은 신생학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학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념적으로 기존 명문 대학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런 크로와 같은 주요 기부자들은 서구 문명과 그 업적을 부정하는 현재의 교육, 환경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오스틴 대학교가 이념적 다양성을 장려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학교가 고등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대학교는 최근 텍사스주 의사당 근처에 위치한 예백화점 건물에 자리 잡고 있으며 1학년 신입생 92명을 맞이했습니다. 이 학교는 특정 이념에 얽매이지 않으며
진실에 대한 두려움 없는 추구를 목표로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학생들은 고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받으며 입학 시 호머의 오디세이 책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다양한 학문적 자유와 도전을 장려합니다. 학교의 홍보 영상은 기존 대학들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벌어지는 장면과 UATX의 학문적 토론 장면을 대비시키며 그들은 불타고 우리는 건설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스틴 대학교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른 여러 기부자들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에게 기부했던 벤처 캐피털리스트 조 론스데일과 뉴스 스타트업 프리프레스를 운영하는 저널리스트 바리 바이스가 창립 멤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피터 실은 대학을 빠지도록 학생들에게 돈을 지불한 적도 있고 잔 아널드와 그의 아내 로런은 형사사법개혁과 캠퍼스 내 공개 토론을 옹호하는 주요 기부자입니다. 최근에는 앨럭스 MAGARO가 $10,000,000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간 전쟁으로 인해 캠퍼스에서 반유대주의 문제가 논란이 되며 오스틴 대학교에 대한 후원금 모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투자자 램비에레이브 ATNIK는 하마스의 공격 이후 며칠 만에 $1,000,000를 기부했고 다른 대학에 대한 기부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오스틴 대학교는 현재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식 대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학년 학생들은 약 $130,000 상당의 전액 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 부담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학교는 또한 텍사스 출신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 학생들의 40% 이상이 텍사스 출신이고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스페이스X와 보링 컴퍼니의 임원들도 학교의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개발을 돕고 있으며 학교는 현재 새로운 캠퍼스 부지를 물색 중입니다. 이 새로운 오스틴 대학교는 전통적인 명문 대학들과는 다른 교육 철학을 지향하며 이념적 다양성과 자유로운 학문적 추구를 강조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논쟁이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 대학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학생들이 얼마나 매력을 느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